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 안채에서 조씨 마님은 엄격한 표정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능숙하게 바늘을 움직이는 동안 정원에서는 하인들이 낙엽을 쓸고 있었지요. 시녀 월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한 여인으로 마님을 오랫동안 모셔온 충직한 시녀였습니다. 마님, 저녁 진지 준비가 다 되었사옵니다. 오늘은 계절 첫 송이버섯으로 국을 끓였사옵니다. 오냐. 그리고 내일은 조학연 어른께서 가문일로 들르신다 하였으니 준비해 두어라. 네, 마님. 월화는 마님의 표정에서 미세한 불편함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만이 마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지요.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이 부러웠습니다. 가을 추수철을 맞아 조씨 가문의 마당은 분주했습니다. 조씨 마님이 안채에서 나와 하인들의 일을 감독하고 있었지요. 머슴 인수가 곡식 자루를 어깨에 메고 걸어왔습니다. 그는 얼마 전 들어온 새 머슴으로 단정한 이목구비와 깊은 눈빛이 평범한 하인과는 달랐지요. 인수는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며 마님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수한 쌀을 창고에 모두 옮겼사옵니다. 장부를 보아하니 올해는 작년보다 수확이 더 많은 듯하옵니다. 장부를 보았다고? 글을 읽었다는 말이냐? 예, 마님. 그대는 언제부터 글을 알았느냐? 어릴 적 마을 서당에서 조금 배웠을 뿐이옵니다. 놀랍구나. 조씨 마님과 인수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조씨 마님은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님이 지나가고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인수는 초가 처마 아래 작은 방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지요. 인수는 마님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정성껏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서재에서 낯선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시의 내용을 읽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지요. 누군가 자신의 시에 화답한 것이었습니다. 마님, 누가 이런 시를 남겼을까요?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 집안에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한편 마당에서는 인수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비치는 서재에서 조씨 마님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답시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월화를 시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그 사람이 새 머슴 인수라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월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인수를 데려왔사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사옵니다. 들어오라. 인수가 고개를 숙인 채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요. 마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내 시에 화답한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마님. 제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였사옵니다. 벌을 내리기 전에 묻겠다. 그대는 어찌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느냐?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심지어 기교까지 부리다니. 단순한 머슴이 아닌 것 같구나. 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요. 마님의 시가 너무 아름다워 가슴에 깊이 새겨졌사옵니다.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붓을 들게 하였지요. 두 사람은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대화가 깊어지며 신분의 경계가 흐려졌지요. 마님은 인수의 비범한 학식과 문학적 감성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그대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나의 수행원이 되도록 하라.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마님. 그들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을 때 마님은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문학적 교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지요. 월화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원에서 인수는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조씨마님은 산책을 하러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이 아주 깨끗하구나. 단풍이 피 떨어진 모습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쓸어내기가 아쉬울 따름이옵니다. 마님은 인수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한낮 낙엽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구나. 어제 지은 시를 들려주겠느냐?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두 사람은 연못가 도리자에 앉아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인수의 시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처럼 부모 잃은 이 몸은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에 머물렀나니. 그러나 달빛 아래 피어난 매화처럼 홀로 추위를 견디며 꽃을 피우리라. 마님은 그의 시를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인수의 눈빛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읽었지요. 그대의 시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지는구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 하였느냐? 네, 마님. 아버지는 제가 18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곧 뒤따르셨지요. 인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 했지요. 월화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마님께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하지만 오랜만에 마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 다행이지. 달이 뜨자 마님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지요. 첫눈이 내린 정원은 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수가 정자 주변에 눈을 쓸고 있을 때 조씨마님이 두꺼운 겉옷을 입고 다가왔지요. 두 사람의 은밀한 교류는 계절이 바뀌어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마님, 어제 지으신 시를 읽었사옵니다. 눈 속에 핀 매화의 구절이 특히 아름다웠사옵니다. 너의 화답시도 매우 훌륭하다. 내 오늘 밤 다시 읽어보려 한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머슴 대길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의심이 가득했지요. 대길이는 인수의 집자리를 뒤지다가 마님에게 보내려던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하인들에게 그 시를 보여주었지요. 보아라, 이 머슴놈이 감히 마님께 시를 바치려 했다. 이런 불경한 놈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하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인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지요. 그놈은 글을 아는 것도 수상하거니와 밤마다 무언가를 적고 있다. 혹시 역적의 무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날 밤 인수는 자신의 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제 위험해졌구나. 조심해야 한다. 다음 날 마님은 하인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인수를 대하는 방식도 적대적이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의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님, 하인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인수와 마님에 관한 이야기, 이옵니다. 걱정 말거라. 내 알아서 처리하리라.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조씨 가문의 대청마루는 붉은색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조씨마님이 월화와 함께 제사 준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 마당에 관아의 수레가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뜻밖이구나. 오늘 손님이 올 거라 들은 바 없는데. 마당으로 나가보니 조학연 대감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수레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시아주버니로 평소 가문의 재산을 탐내던 인물이었지요. 동서, 설을 앞두고 가문의 안부를 살피러 왔소. 요즘 여러 소문이 들려와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왔소이다. 내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학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님을 관찰했습니다. 듣자하니 새로 들인 머슴이 범상치 않다고 하던데 어떤 자인지 궁금하오.
그를 안다고 하여 더욱 의심스럽소. 그저 부지런한 하인일 뿐이옵니다. 어른께서 그런 하찮은 일에 관심을 가지시니 의아합니다. 요즘 정세가 혼란스러워 나 같은 관리도 위태로운 처지라오. 특히 과거 윤상의 일과 연루된 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오. 윤상이라는 분은 누구시옵니까? 10년 전 영모로 처형된 고위 관료지요. 그의 가족도 대부분 화를 입었으나 아들만은 행방이 묘연하다 하오. 혹시 그 자가 신분을 속이고 살아있다면 그를 숨겨준 자도 영모죄에 해당할 테니 말이오. 그의 말에 숨겨진 위협을 느낀 마님은 표정을 굳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인수가 장작을 들고 마당을 지나가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지요. 저 머슴이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이요? 내일 자세히 살펴봐야겠소. 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날 마지막 날, 대청마루는 붉은 등불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상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대길이가 아첨하듯 서 있었지요. 동서, 오늘 밤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오. 한양의 관하에서 알아낸 중요한 정보이니 귀담아 들으시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위험한 자가 숨어들었소. 바로 저 머슴 인수라는 자요. 조대감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인수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그 자는 10년 전 영모 혐의로 처형된 윤상의 아들이요. 가명으로 신분을 속이고 우리 가문에 잠입한 것이지요. 더욱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 하니 이는 명백한 영모 행위요. 마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인수를 향했고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지요. 마님, 제가 설명드리겠사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역적의 자식이 감히 당장 관아에 넘겨야 합니다. 월화가 마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마님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인수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밀려왔지요. 모두 물러가시오. 이 일은 내일 아침에 다시 논하겠소.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조씨 가문의 고요한 마당을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씨 마님은 급하게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요. 역적 윤상의 아들 윤인수를 체포하러 왔소. 즉시 내놓으시오. 조대감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포졸들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동서, 국법은 엄정한 법이요. 역적의 자식을 숨겨준 죄도 가볍지 않을 터이니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포졸들이 인수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마님, 염려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인수야.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조대감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지요. 윤인수, 내 아비 윤상처럼 영모의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숨겨둔 증거라는 것도 이미 찾고 있으니 곧 모두 드러날 것이다. 제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며 그때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수의 당당한 모습에 포졸들도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님은 그런 인수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존경심을 느꼈지요. 월화가 마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월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마님, 들어가십시오. 이 추위에 몸살이 나실 것입니다. 아니다, 월화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포졸들이 인수를 말에 태우고 떠나갈 때
마님은 무력감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조대감은 마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동서, 역적의 아들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요. 이제부터는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야. 마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인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인수가 체포된 지 3일째, 조씨마님의 집은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침울했습니다. 방문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월화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드시지 않으면 몸이 상하십니다. 제발 미음이라도 드십시오. 월화야, 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인수가 역적의 아들이라니. 월화는 마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이것을 보십시오. 대감님의 서재 비밀 서랍에서 찾았사옵니다. 윤상이라는 이름이 적힌 편지와 함께 있었지요. 마님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몇 장과 함께 정성스럽게 접힌 문서가 있었지요.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남편과 윤상이 주고받은 편지이구나. 그들이 친구였다니.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대감 이현이라는 분의 친필 편지입니다. 마님은 다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윤상의 옛 스승이자 동료였던 이현 대감의 편지였지요. 편지에는 윤상이 실제로는 보수파의 모함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 인수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 문서가 당시 정치적 음모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 대감이라. 그분은 지금 정조의 신임을 받는 원로 대신이 아니냐? 그렇다면 인수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구나. 네, 마님. 더욱이 이 편지에 따르면 이현 대감께서 비밀리에 인수의 행방을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님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편지들을 모두 읽었지요. 남편이 생전에 윤상과 깊은 교분이 있었으며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월화야,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이다. 인수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구나. 하지만 마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대감나리께서 가문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인수는 이미 관아의 감옥에 갇혔사옵니다. 마님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이현 대감을 찾아가야 한다. 그분만이 인수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깊은 밤 과부 조씨 마님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작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흔들리는 불빛이 마님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기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화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차를 내려놓았지요. 마님, 따뜻한 차를 드십시오. 밤이 깊었사옵니다. 월화야, 내가 지난 10년간 가문의 체면과 규범만을 조차 살아왔구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허울뿐인 규범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지요. 마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오셨사옵니다. 그 누구도 마님을 비난할 수 없사옵니다. 아니다. 월화야.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구나. 남편의 뜻을 이어가기는커녕 그의 친구의 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의 시에는 항상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구나. 마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마님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단호해졌지요. 월화야. 나는 이제 가문의 명예와 내 안위보다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려 한다. 비록 그것이 위험한 길일지라도. 마님,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사옵니다. 마님은 월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신분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신뢰와 우정을 나눈 월화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지요.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구나. 월화야. 내 평생 규범과 예법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야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 같다. 마님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향한 연민과 미래를 향한 용기가 함께 어우러진 표정이었지요.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수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다음 날부터 조시마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귀중품들을 꺼냈지요. 월화야. 이 폐물들은 혼수로 가져온 것들이다. 이제 이것들이 쓰일 때가 왔구나. 마님, 이렇게 귀한 것들을 모두 내놓으시렵니까? 마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지요. 이현 대감께 비밀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마님은 병을 앓는 척하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요. 그러나 실제로도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대감이 방문했을 때 마님은 기침을 하며 약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요. 하지만 가문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니 내가 맡아 처리하겠소. 그리하시오.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부탁하오. 조대감이 떠난 후 월화는 비밀리에 마님의 편지를 이현 대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체포되기 전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마님은 그가 숨겨둔 증거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지요. 이것이 바로 인수의 아버지 윤상의 누명을 벗길 증자로구나. 이제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마님, 이현 대감께서 답장을 보내셨사옵니다. 일주일 후 관아 근처에서 만나자 하셨사옵니다. 마님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귀중품을 모아 인수를 구출하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웠지요. 월화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구나. 두렵지 않으냐? 마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사옵니다. 봄이 시작되는 어느 깊은 밤, 관아 담벼락 근처에 한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사실 남장을 한 조심한님 마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상투로 단정히 올려져 있었고 양반의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장을 한 조심마님은 주위를 살피며 담벼락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지요. 마님, 정말 들어가시렵니까? 너무 위험하옵니다. 월화야.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현 대감의 부하들이 곧 소동을 일으킬 것이니 그때 내가 들어가리라. 약속된 시각이 되자 관아 바깥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 대감의 부하들이 일부러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간수들이 그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사이 남장 사내는 재빨리 감옥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으며 그녀는 미리 준비한 제물로 남은 간수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윤인수가 있는 곳이 어디요? 저쪽 맨 끝 감방이옵니다. 남장 사내는 서둘러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인수를 발견했지요. 누구십니까? 나다. 인수야.
널 구하러 왔다. 인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남장한 마님을 알아보고 충격에 빠졌지요. 마님, 어찌 이런 위험한. 당장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없다. 허나 걱정 말거라. 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자를 찾았다. 이현 대감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감방문을 열고 인수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간수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계획한 대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한 간수가 칼을 휘둘렀고 조시마님은 팔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괜찮다. 어서 가자. 피를 흘리면서도 그녀는 인수의 손을 꽉 잡고 달렸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담을 넘어 미리 준비해둔 말에 올라탔습니다. 멀리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 위에서 인수는 마님의 상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남해안 변방의 작은 어촌 마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소박한 초막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현 대감의 도움으로 마련된 피신처였습니다. 서당 이씨 부인이 된 조시마님과 서당 윤 선생이 된 인수는 이곳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과 시를 가르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효에 대한 글을 배워보자꾸나. 어린아이들이 책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글과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을 어귀를 걷던 이씨 부인과 윤 선생은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시골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요. 부인, 오늘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 아이의 어머니가 선물로 주셨소. 저녁 찬거리는 걱정 없을 거요.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엔 내가 어찌 물고기를 손질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구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과부와 영모자의 아들이 이제는 평범한 부부로 위장한 채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지요. 어느 날 마을에 열병이 돌았을 때 이씨 부인은 자신의 의술 지식을 활용해 아픈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놀랍구려. 양반가의 안주인에서 이제는 마을의 스승이자 의원이 되셨소. 나 역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 모습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겠지요. 이씨 부인과 윤 선생의 사랑과 헌신은 깊어져 갔습니다. 급기야 둘은 각자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며 함께 시집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함께 쓰는 이 시집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질까요? 그때가 오면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오. 신분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로. 이씨 부인과 윤 선생이 변방 마을에서 5년을 살았을 무렵 어느 여름날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서당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두 사람은 놀라 밖으로 나왔지요. 한 전령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이현 대감의 친필 서찰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과 이씨 부인을 찾습니다. 이현 대감께서 급한 서찰을 보내셨사옵니다. 윤 선생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한양의 소식이 무엇인지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었지요. 서찰을 읽은 윤 선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어렸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소. 임금님께서 과거의 억울한 옥사들을 재조사하도록 명하셨고 이현 대감께서 우리가 보낸 증거 문서를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군요. 서찰에 따르면 정조의 개혁 정치가 절정에 이르면서 과거의 억울한 옥사들이 재조사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현 대감이 정조의 신임을 바탕으로 개혁파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면서 윤상의 사건도 재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했던 세력이 모두 처벌받았다고 하오. 그리고 조대감도 체포되었다는데
조대감마저. 그도 결국 더 큰 세력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지요. 서찰에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시집이 문인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어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윤 선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그를 감쌌지요.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소. 세월이 흘러 이씨 부인과 윤 선생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노년을 맞이했지요. 서당마당에는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 제자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그렇소.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되었소. 두 사람이 함께 쓴 시집은 이제 조선 전역에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닷가 언덕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서로를 꼭 잡고 있었지요.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양반의 신분도 역적의 아들이라는 굴레도 모두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었으니 나 역시 그래요. 가문의 체면과 규범에 갇혀 살던 내가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친 제자 중에는 문인과 학자가 된 이들이 많았고 스승의 가르침과 삶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몇 해 후 두 사람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언덕 위에 나란히 묻어주었고 그 무덤 앞에는 한 쌍의 매화나무가 심어졌지요. 이 나무들은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신분과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상징으로 후대의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